3,000원이요. 2,000원에 안 되겠니? 예? 단무지는 안 갖고 와도 되고. 예. 형이 그렇게 최고의 생각하게 인기를 시켜놓고 구가하던 국민 개그 프로그램. 직장은 그 중에서도 프로그램의 간판 코너로 꼽히던 현대생활 백수. 곱빼기 한번 시켜 먹을게. 그 주역은 백수 캐릭터를 연기했던 개그맨 고혜성이었습니다. 데뷔하자마자 전 국민이 따라하는 유행어가 생길 만큼 일약 스타덤에 올랐는데요. 그러나 승승장구할 것이라는 모두의 예상과 달리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무대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로부터 16년. 세상에 안 되는 건 없다. 다 된다로 바뀌었어요. 가난했었고 장애인이었었고 대학도 못 나온 사람인데 13년째 전국을 다니면서 지금까지 2,000번 넘게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젠 개그맨이 아닌 스타 강사가 되어 청중들을 울고 웃게 한다는 고혜성. 울지 말자. 내가 여기서 울면 이 세상에 지는 거다. 반드시 내가 이 날을 기억하고 내 이 힘든 이 시절을 기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성공할 것이다. 개그맨이 됐고 지금 저의 스토리로 많은 사람들에게 또 강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안 되는 게 어딨니? 다 되지. 네, 아유 고맙습니다. 마치 자신의 유행어처럼 수많은 불가능 속에 가능을 만들어 온 남자. 개그맨 고혜성을 지금 만나봅니다. 개그계의 원 히트 원더. 슈가맨이 있다면 바로 고혜성일 겁니다. 한때 잠잘 시간도 없이 스케줄을 소화했던 개그맨. 요즘은 아침마다 텃밭으로 출근 중이라는데요. 딸만한 게 좀 열렸냐? 요것도 크네. 어메, 이거 진짜 크다 이거. 가지가. 오, 크다. 커. 이 의상 꽤 익숙하시죠? 추리닝 입고 일하시면 이렇게 안 더우세요? 아, 이게 저기 뭐야, 그냥 막 입기에 좋고 이게 또 통풍이 잘 돼요. 그리고 목까지 이게 또 자외선 차단이 되거든요. 네, 이거 좀 계속 입고 일하면 안 되겠니? 예전엔 무대 의상으로, 지금은 일복으로. 어쩌다 보니 이 파란색 운동복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운명. 아우, 왜 잠깐만 따도 그냥 한 보따리. 뭐 여기 이사 오고 나서 마트를 간 적이 없으니까 여기서 그냥 다 해결하고 그냥 고기만 삽니다. 고기만. 아침거리를 얼추 마련했으니 다시 집으로 향합니다. 엄마, 아이고 밭에 갔다 왔어? 이렇게 많이 따왔네. 어? 많이 따왔어. 아이고 뭐 가지, 파. 저희 어머니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개그맨으로 성공한 후 어머니에게 사들였던 아파트. 아직 결혼하지 않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취미가 사진 찍는 거세요. 예. 사진 찍는 거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예, 제가 얼마 전에도 청와대 가서 이렇게 사진도 찍어드렸고. 집안 곳곳에 연예인 아들보다 어머니 사진이 더 많습니다. 달랠 길이 없으니까 자랑할 거 없으니까요. 이거나 자랑해야 되겠네. 신문에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매일 정도 나왔어요. 아들이 개그맨이 됐을 때가 살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는 어머니. 꿈인지 생신인지 몰랐어요. 아 무슨 우리 집에 무슨 연예인이야. 그냥 이게 텔레비전 나오잖아요. 매일 장찬 자주 나와서 봐도 안 믿겨요. 솔직히 말해서. 봐도 어머 우리 아들이라는 거 알면서도 아마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믿기질 않았어요. 1년을 봤는데도 안 믿겨져요. 하룻밤 자고 일어났더니 스타가 됐던 고혜성. 누구도 예상치 못한 성공이었습니다. 형이 예. 직장은 있거든? 근데요. 월급이 안 나와. 그래서요. 월급 타면 곱빼기 한번 시켜 먹을게. 곱빼기는 얼마니? 4,000원이요. 2,000원에 안 되겠니? 아, 나 진짜 뭐 하자는 거야, 지금. 대한민국에 안 되는 게 어딨니? 다 되지. 25살 때 제대하고 처음으로 이제 시험 봤는데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떨어지고 매년 떨어지고 결국은 7년 동안 떨어졌어요. 결국은 모든 방송 3사에 다 떨어지고 개그맨 합격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개그 콘서트에 나왔냐? 개그맨이 아닌데 나온 거예요. 일반인들이 나오는 프로가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1등을 했어요.
그래서 PD 선생님께서 한 번만 딱 출연시켜보자. 7전 8기 도전 끝에 이룬 개그맨의 꿈. 그 시간을 보상받기라도 하듯 데뷔하자마자 벼락스타가 됐지만 내가 또 430이에요? 그 단꿈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 책들은 뭐예요? 제가 그동안 그 강연 다니면서 이렇게 책을 여러 번 썼습니다. 그는 왜 돌연 개그 무대에서 사라졌던 걸까? 프로가 갑자기 어느 날 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먹고 살아야 되나 하다가 책을 한번 내보자. 이제 개그맨이 어떻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좀 써보자 해서 책을 냈는데 책이 반응이 좋아서 좀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강연이 그때부터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백수 개그 이후 이를 능가하는 개그를 만들기가 어려웠답니다. 그때 쓴 책 한 권이 계기가 되어 강사로 활동하게 됐습니다. 정말 쉽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근데도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제 개그를 이제 안 하고 이 강의 시작으로 왔기 때문에 이 강사계에서 내가 성공하려면 정말 미친 듯이 노력해야 되겠구나 해서 정말 독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끊임없이 전국의 유명한 강사들 영상을 계속해서 보면서 연구하고 1년에 정말 수백 권을 책을 보고 제 나름대로 정말 미친 듯이 남들보다 몇 배 더 노력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온 것 같아요. 지금도 즐겨 입는 파란색 운동복 때문에 백수 캐릭터가 먼저 떠오르지만 그동안 책을 7권이나 낸 작가이자 강사가 된 고혜성. 지금 그의 본 직업은 스타 강사, 부직업은 효자 아들입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서서 요리하시는 걸 이렇게 좀 힘들어하셔가지고 인덕션을 사서 주로 이제 어머니가 편안하게 또 이렇게 거실에서 이렇게 앉으셔서 하시게끔 이렇게 인덕션을 여기다 놨어요. 건강이 안 좋은 어머니를 대신해 텃밭 농사부터 요리 집안일까지 대부분 고혜성이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드님이 요리를 잘 해줘요? 잘하지요. 막 써오는 거 그런 거 다 아무튼 이제 거반 다 해놓은 폭이에요. 이거 간 보고 이거 요거만 안 하지 모든 거 다 써올리고 힘드는 건 전부 다 해요. 솔직히 말 김장도 그냥 다 해서 집어넣을까. 간만 봐요. 이 팔이 아파서. 옛날엔 팔이 안 아프니까 제가 했는데 지금은 다 해요. 얘가 다. 사실 텃밭 농사도 어머니의 건강 때문에 지을 만큼 먹거리에는 특히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아이고 하여튼 많이 드시고 고기 많이 드시고 근력 회복하시고 200살까지 뭐라고 그러더라? 살면 안 되겠니? 잘 살아요 1년이야. 잘 살아요. 아니 그 얘기를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들었는데 아이고 엄마는 언제 갈지 몰라. 얼른 좋은 짝을 만나서 자식도 낳고 그러고 살아야지. 마음을 놓고 가지 내가. 아니 무슨 장가요. 아유, 엄마 같은 사람이 없으면 아이고. 그냥 혼자 사는 뭐야 거지. 좋은 사람도 있지 왜 없어. 아니 근데 내가 만약에 그 여자가 시어머니 안 모시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혼자 살아야지. 뭐. 혼자 살 거야? 아, 둘이만 잘 살면 되지. 그러면 안 되겠네. 그런 여자 만나면은 이번 기회에요. 방송 이렇게 타시니까 좋은 사람 좀 소개시켜 주세요. 아주 얘는 뭐 정말 아무럴 게 없어요. 노래도 잘해, 강의도 잘해. 인물도 아주 뭐 A급이고 아주 괜찮아. 인물도 아주. 아무럴 때가 별로 없어요. 내 자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보고 많이들 전화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살갑고 다정한 아들이 결혼하면 제 가족에겐 얼마나 잘할지 지금이라도 장가만 가면 더 바랄 게 없다는 어머니. 야 엄마 내가 이거 비디오 찾았어. 어서 나서. 응? 20년 전에 우리 찍어놓은 비디오. 야 근데 이게 나올래나 모르겠다. 아직도 그게 있었어? 아니 이거 내가 안 버리고 계속 어떻게 보관하고 있었지. 또 뭐야? 30여 년 전 어머니 모습을 기록해둔 비디오 테이프. 나왔다. 나왔네. 나왔네. 어? 야 아니 이게 잡았어. 아니 어떻게 비둘기를 잡어? 어?
아니 저런 걸 연출을 했어. 그래 이게. 엄마 뽀뽀 한번 하지 뭘. 사진 찍는 걸 좋아하는 어머니를 위해 당시 거금을 들여 캠코더를 사고 시간 날 때마다 어머니를 찍어드리곤 했답니다. 아빠다. 아빠도 나오네. 아이고 오락선에 보기 전에 술 안 챈 날이 있었네. 아유 1년에 한 5번이나 술 안 챈 저랬고. 그러니까 술 안 챈면 나가 아주 법이 필요 없고 좋은 사람이라고 그랬다니까. 딴 사람한테도 그러고 처제한테도 그러고 나한테도. 근데 술만 취하면 뭐 그냥 35년을 데려 봤었는데 뭐. 알코올 중독으로 평생 가족들을 힘들게 했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온통 상처뿐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늘 말씀드렸어요. 엄마 도망가시라고. 그 어머니는 그때마다 너네들 두고 어떻게 도망가냐. 그래서 저는 늘 정말 도망가셔서 어머니 혼자 이렇게 좀 잘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했죠. 근데 어머니는 절대 그럴 수 없다. 너네들 내가 없으면 어떻게 사냐. 술이 쑤시니까 차 한 잔 유리고 먹어 자 가구점을 다 때려 부수면 불이 나 죽었는데 그 이튿날에 술이 또 깼지 않습니까? 그럼 또 술 먹으면 또 때려 부숴. 그거를 수십 년을 한 거예요. 그 헤아려 보니까 35년에 끝났어요. 중풍이 들어서 술을 못 살아가잖아요. 어이 오죽하면 전쟁이 더 안 무섭다고 그래요. 동네 분들이. 다른 가정들은 아주 평안한 그냥 속에서 살고 그냥 행복하게 사는데 우리는 전쟁터에서 그냥 술 취한 아버지의 폭력, 지독한 가난 속에서도 어린 자식들을 위해 끝까지 가정을 지켰던 어머니. 어머니 위해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매일같이 집에서 이제 쌀 걱정하시고 월세 걱정하시고 매일같이 이제 돈 때문에 걱정하시면서 늘 우시고 그런 모습을 제가 지켜보면서 내가 돈 벌어야 되겠다. 자퇴하고 17살 때부터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신문 배달 돌리고 힘든 밑바닥 일을 안 해본 게 없습니다. 한 총 20-30까지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도 채 마치지 못하고 돈 되는 일이라면은 물불 가리지 않았다는 고혜성. 그러다 25살 되던 해 간판을 닦다가 3층 높이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평생 동안 걸을 수 없다. 계속 기어다니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그걸 1년을 넘게 그 지옥 훈련을 했죠. 그냥 혼자서 피 흘리면서 그 쩔뚝거리면서 제가 했다는 생각을 하면 제 스스로가 너무 불쌍한 것 같아요. 왜 난 이렇게까지 힘들게 살았지? 아무리 벗어나려 애써도 불행 위에 불행이 더해지기만 했던 시절. 그는 어떻게 개그맨을 꿈꾸게 된 걸까요?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한 제 기억은 늘 불쌍하신 어머니,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어머니를 내가 또 즐겁게 해드려야 된다는 생각이 늘 있었어요. 유머라든지 성대모사를 계속해서 제가 들려드리면서 그러니까 저 말고는 어머니를 웃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그맨이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참 이게 아이러니한 거죠. 고혜성이 웃게 하고 싶었던 단 한 사람, 어머니. 지금 씻고 계신 게 뭐예요? 이게 환삼 덩쿨이라고요. 아까 저 낮에 반 옆에서 캐갖고 왔는데 여기 그 항암 억제에 좋다고 검색하니까 나오더라고요. 평생 남편 때문에 고생하다가 하루아침에 걸을 수 없게 된 아들의 대소변까지 다 받아냈던 어머니. 모진 세월을 견뎌온 탓인지 7년 전 어머니는 갑상선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거 좀 조금씩 먹어봐. 환삼 덩쿨. 아우 이거 노랗게 잘 끓여졌네. 색깔이 아주 이쁘네. 뜨거워. 조금씩. 그래. 뜨거워. 천천히 하여튼. 조금만 먹어. 조금. 이거 드는 것도 아프다니까. 응? 이 컵 드는 것도 아프다고? 그럼 허리면 더 아프고. 어디가 아프건데? 이렇게 들기가 힘이 들어. 응? 벌써 연애 퉁그렇게 진짜 나왔네. 부었네. 예. 응? 여기는 괜찮은데 여기가 확실히 부었어. 부었구먼. 뭐 문제가 있구만 지금 어깨가. 땡땡 부었네. 맨날 이렇게 아파서 그냥 죽겠다 하는데 그러면 검사라도 받아봐야지. 차도가 있으면 가지 말라고 그래도 가지. 이 고통을 왜 겪고.
그러니까 내일 갑시다. 아유 참. 그 고집 좀 그만 부리고 좀 가. 아유. 잘한다는 병원은 다 다녀봤지만 아픈 곳이 더 많아지기만 하는 어머니. 자식에게 혹여 부담이 되지 않을까 병원에 가지 않겠다며 매번 고집을 부리십니다. 그러다 보니 어머니를 병원에 한번 모시고 가려면 한바탕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역시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나 봅니다. 그 어깨 쪽 불편하셨었죠. 검사하신 거 보니까 여기 있는 쇄골하고 지금 퇴행성 변화가 많이 심하세요. 네, 여기 뼈 조각 비슷한 것도 보이죠? 뼈 조각이 튀어나왔어요? 엄청 아프다니까. 뼈 조각이 떨어져 나올 지경까지 참아온 어머니. 연골이 없어지고 닳아있다 보니까 이게 뼈끼리 계속 부딪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파 올렸다 내렸다 움직일 때도 이제 시원치 않으실 거고. 지금 문제 부위들에 대한 조치를 우선 해드릴게요. 좀 따끔. 그동안 어머니는 대체 어떤 고통을 참아온 건지. 자, 참으셨고요. 찜질하고 보실게요. 항상 옆에 있었으면서도 그 아픔조차 헤아리지 못했다는 생각에 아들은 그저 죄송스럽기만 합니다. 너무 고생만 하시고 이렇게 몸이 다 망가지시니까 그냥 제 자식된 입장에서 진짜 그냥 죄인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아유, 하여튼 부지런히 내가 또 돈 많이 벌고 해가지고 하여튼 줄기세포 하여튼 최신 의학으로 그거 다 나올 때까지. 하여튼 뼈, 뭐 심장, 간에서 싹 그냥 피부까지. 아유, 내가 저 앙쪽에 들어가면 좋아져. 내일 모레 쉰이지만 이 세상에 어머니가 안 계신다는 건 상상조차 가지 않는다는 고혜성. 갑자기. 그래도 비가 와서 시원한데. 저기 오네. 저기지. 오라. 자, 왔구나. 야. 야. 친동생인데요. 네. 트럭을 타는 트로트 가수. 가수요? 안녕하세요. 현재 덤프트럭 기사이자 무명 가수로 활동 중이라는 고혜성의 동생. 얼마 전 30분 남짓한 가까운 곳으로 동생 가족이 이사를 왔습니다. 이모 오셨네. 은설아 안녕. 아유 귀여워. 아이고, 집이 넓고 너무 좋네, 저기. 네, 우리 재수 씨. 네. 반갑습니다. 재수 씨가 너무 이렇게 깨끗하시고 깔끔하셔가지고 너무 잘 꾸며놓으신 것 같아. 아니 재수 씨가 연예인이신데. 그러네, 너무 이쁘네. 몸매 봐라. 너무 이쁘다. 아들보다 이쁘다, 언니가. 가정을 꾸린 자신과 달리 결혼도 하지 않고 어머니를 모시는 형에게 늘 미안하기만 한 동생. 우리 은성이 노래 한번 들어야 되겠다. 은성이 노래 한번 들읍시다. 진짜 가수는 라이브로 하는 거야.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자네는 좋은 친구야. 꽃보다 비단보다 더 고운 나의 오마니 이리 오너라 업고 놀아보자. 너를 업고 놀아보자. 동생에게 형 고혜성은 아버지보다 더 아버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많이 드세요 어머니. 많이 먹어. 가족을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살았던 젊은 날. 둘이 같이 사다리 메고 다니면서 길거리에 더러운 간반 닦고. 내가 그때 25살인데 네가 그때 21살 때. 어쩔 때는 그런 얘기도 했어. 가게 들어가서 이거 간판 하나 닦는데 10,000원인데 그냥 거지한테 그냥 적선난셈 치고 닦으시라고. 그러니까는 어린애가 그 들어와서 그런 얘기 하니까는 그러고 10,000원씩 버는 거지 그때 간판. 어머니에겐 가슴 미어지던 시절이었습니다.
16살, 17살 때부터 쉬지 않고 지금까지 달려왔다고 보면 되지, 그지? 계속 어떻게 하면, 근데 형은 보면은 어떻게 하면 맨날, 어떻게 하면은 돈을 벌까? 그 생각밖에 안 했던 것 같아. 그렇지. 어. 나는 계속 그냥 돈만 생각했었지. 어떻게 해서 내가 돈을 벌어야 엄마도 이렇게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너도 뒷바라지 하고 하여튼 그냥 아빠 대신에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 우리 집을 살려야 된다라는 그 생각이 내가 많았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하면 돈을 갖다 주면 우리 엄마가 아빠가 뭐를 해도 조금 더 낫지, 행복하겠구나. 아무래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돈이 돈을 힘이니까. 벌어서 그냥 갖다 드려야 엄마가 웃겠구나. 그거 그래서 말고는 낙이 없을 것 같은 그럼 생각이 돈으로 드는데. 세상. 초등학교 때나 지금이나 나는 똑같은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엄마를 이렇게 웃게 해드릴까? 내 나름대로 계속 자퇴. 노력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개그맨 꿈까지 생기게 된 것 같아. 형이 개그맨 안 떴으면 나도 못했었던 거지. 그렇지, 가수 활동 생각 안 했지. 나는 꿈도 안 꾸고 그냥 계속 꿈을 꾸해서. 노가다만 뛰었을 수도 있지. 그 시간이 있었기에 더 감사하기만 한 오늘의 행복. 형은 항상 듬직했어요. 어린 나이에도 가정 경제를 다 신경 쓰려고 했었고 무슨 일이 좋은 일이 있으면 항상 가족부터 챙기고 이제 나이가 이제 50이 다 돼가는데 지금 제가 형한테도 그랬어요. 이제 시작이다. 형 인생 자유롭게 하고 싶은 대로 집 걱정 안 하고 엄마 걱정 좀 덜 하고 동생 걱정 좀 덜 하고 자기 인생을 그냥 살았으면은 이제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어린 나이에 짊어져야 했던 가장의 무게. 30여 년이 흘렀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어머니를 웃게 하는 것이 고혜성에겐 삶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데요. 멋있게 보이라고 많은 사람 앞에서 강연을 하니까 그냥 앞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키가 작으면 좀 폼이 안 날 텐데요. 키가 커가지고 아주 뭐 폼이 난다고 그럴까 옷걸이가 좋다고 그럴까요? 생긴 것도 뭐 빠지지 않으니까 남한테 이렇게. 하지만 아들이 남들 다 하는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 있다가 훗날 자신마저 떠나면 어떻게 될까? 그때가 걱정된다는 어머니. 반짝반짝하네. 그냥 애가 다리 다쳐가지고 한 몇십 년 됐는데도요. 상당히 아파해요. 뛰는 것도 못 뛰고 안쓰럽지요. 그러니까 항상 아프니까 뛰지도 못하고. 아이고 뭐 이렇게 구두를 닦어. 그냥 내가 닦게 두지. 아유 참. 아니 멋져 보이라 그러지. 아이고 그만 닦어 이제. 아유 팔 아프다는 사람이 참나. 아유 앞으로 닦지 말어. 참. 아이. 내가 안 오게 예쁜 여자를 어디 가서 넣어와. 그저 모든 것이 자신의 탓 같아 미안하기만 합니다. 얘 결혼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 그게 제일 바람이죠 요새는. 이제 그게 제일 큰 걱정이죠. 딴 사람보다 다 행복하잖아요 엄마 아빠가. 이건 불행하고 그냥 지옥 같은 데서 그 보여주는 게 미안하지요. 고생하고 죄책감도 들고 안 좋은 그냥 그 모습만 봐가지고 상당히 아주 그냥 자식이라도 미안하더라고요.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은데. 개그 프로 속 유쾌한 모습과 달리 그의 세상에는 안 되는 것들 투성이었다는 고혜성. 너무나 가난해서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고 장애도 있었고 또 재능도 없었어요. 개그맨이 7년 걸렸습니다. 개그맨 방송 3사에 다 떨어졌어요. 가난을 이기고 장애를 이기고 재능을 이길 수 있었던 그 근원은 바로 긍정의 힘, 이 긍정의 말, 이 말 때문이라는 겁니다. 안 되는 게 어딨냐, 다 된다. 그의 유행어는 사실 고단했던 삶 속에서 스스로를 다독이던 위로였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저는 된다, 무조건 된다. 안 되는 게 없다, 다 된다. 반드시 지금보다 더 멋진 미래가 펼쳐질 겁니다. 지금까지 개그맨 고혜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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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뭐 장애도 있었고 여러 가지 아픔을 많이 겪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강사가 되기 위한 훈련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제가 없었으면 제가 강연 때 많은 분들에게 힘을
드리지 못했을 텐데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이런 마음을 심어드리는 게 저의 사명인 것 같고 정말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 시험이라도 하듯 계속됐던 삶의 고난들. 아유, 이 정도면 됐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그를 믿어주는 사람,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좀 이게 그만 좀 하라니까. 아이고 참나 이제 그만 좀 하시오. 아이고 참나 많이들 따셨네. 아유, 엉덩이가 너무 아파. 이거 어? 딴딴해서 엉덩이가 너무 아파. 아니 어떻게 진짜 아니 이것도 엉덩이 그때 아프시다 그래가지고 샀는데. 테스형 노래나 하나 하면 좀 덜 아플 것 같아. 아이고 무슨 날 더운데 노래를 해. 노래 좀 해, 이게 네? 마이크야. 아, 내가 그 노래가 너무 좋으니까 그렇지. 아 그러면 너무 저기 뭐야, 잘하니까. 반주를 그러면 저기 해야 되니까. 어쩌다가 한바탕 덧빠지게 웃는다. 그리고는 아픔을 테스야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테스야. 가진 것도 배운 것도 없었던 그에게 주어진 단 한 가지 축복. 바로 당신이 내 어머니라는 것. 어머니는 신의 또 다른 이름이다. 저에게는 정말 그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정말 위대한 분이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 행복하게 해드리고 병도 다 고쳐드리고 싶고 행복하게 사는 게 최종 꿈이에요. 삶이란 시험에 들 때마다 어머니, 당신의 사랑을 기억하겠습니다.